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귀한 장소와 이런 시간을 내어주신 김승국어학원 원장님과 실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149기 현재 전역기수에서 공군 통역장교의 홍보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공군 참모총장님을 모시고 있는 임예찬 중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우선 저희 설명회 자료는 저희 사진들도 있지만 저희가 모시는 VIP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들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 상의 없이 저장,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는 오늘 제가 한 15분 정도, 맥스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전성경 중위가 이번에 저희가 연합사에서 연합사 부사령관님 통역장교도 함께 왔고 먼저 시작하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VIP 특집으로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군이 잡고 있는 TO가 국방부 장관님, 합참의장님, 공군 참모총장님, 연합사 부사령관님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네 명을 다 모으려고 했지만 합참의장님은 통역이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내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못 왔고 국방부 장관님 통역은 저한테 온다고까지 얘기했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VIP 만약에라도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VIP를 모신다는 거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급하게 해외 출장이 잡혀서 출국 이슈로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어디로 갔는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안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뉴스에 보도가 되면 그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역장교들 6해공 해병대까지 있는데 왜 그럼 공군을 와야 되냐라는 중점을 가지고 우선 저희 설명회를 한번 플래닝을 해봤습니다. 1번, 저희는 최고급 인사에게 인정받는 자타공이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PT는 한 4, 5년 전에 본 학원에서도 했던 PPT와 굉장히 비슷한 구성으로 해왔는데 왜 이거를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연히 국방부 장관님 통역 현재 양정호 중위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유심히 봤다라면 지금 장관님이 전 장관님이시죠. 벌써 세 분째 모시고 있는 건데 그만큼 양정호 중위는 그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 중에 군에서는 군복을 벗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국군 서열 1위, 대통령 다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다음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현재 국군을 지휘하고 있는 1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군복 입으신 분들에서는 서열 1위 합참의장님 현재 내정되어 있어서 지금 전임 합참의장님이 되시겠고 현재는 153기 이승현 소위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서열 4위 공군 참모총장님을 지금 제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11월 30일 날 전역을 앞두고 있고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임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후임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그 준비하는 과정들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물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연작실이라는 부분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연작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든지 아니면은 선발 과정 이런 거에서 밝힐 수 있는 한에서는 많이 이따가 Q&A 시간에서 질문하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국군 사위까지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저희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한미 동맹이 최전선에 있는 전성경 중위 오늘은 직접 in person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많이 설명을 드리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한미에서 최전선에 있다면 공군에서 한미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작전사령관님, 카운터파트인 7공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사령관님 전담 통역도 준우 VIP급으로 그리고 공군 선임 통역장교가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명 중위 150기 강신명 중위가 맡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왜 그러면 저희 공군이 이런 VIP 자리를 다 잡고 있냐?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타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입대를 하고 받아보면은 아 이게 비교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 교육 시스템만 이수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타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자대에 나가는구나라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버 2 연합작전 그리고 국방 외교의 최전선. 아까도 잠시 스몰 토킹을 했는데 뭐 해외 연합 훈련이라든지 해외 출장 많이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돈 주고 절대 심지어 돈을 받고 갑니다. 저희는 돈을 받고 가는 그런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래드 앤 위트니 PW사라고 하죠.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있는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항공기들 운용을 당연히 하고 있고 군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실질적인 군수 통역을 하는 지금 가운데 있는 통역 장교가 149기 조대식 중위가 되겠습니다. 공군 외에도 여러분 저희가 대외부서도 많이 잡고 있는 건 아시겠지만 대외부서 외에도 국회까지 국방위분들, 국회의원분들을 모시고 하와이에 가 있는 지금 150기 박어진 중위의 모습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군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군 내에서만이 아니라 군 관련돼 있는 국방 그리고 또한 더 넘어서 정부 일들까지도 같이 커버한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통역이 있으면 차관님은 돌아가면서 모십니다.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는 지금 149기 제 동기이기도 한데 필리핀 출장을 같이 간 국방부 차관님 출장을 같이 가서 지금 이 장면은 6.25 참전기념비가 필리핀에는 세워져 있는데 거기 앞에서 경례를 멋있게 하고 있는 제일 뒤쪽에 늠름하게 서 있는 149기 원정인 중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출장을 많이 간다면 해외 기빈들을 많이 초청을 하는 자리도 있어야겠죠. 저희는 아덱스라는 게 지금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인데 아덱스에 당연히 준비 TF가 있습니다. 국방부 준비 TF도 있고 공군의 TF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나갔으니 이제 초청도 해야 된다. 그럼 이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가장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통역장교들이 들어가서 세밀한 부분들까지 조율하고 VIP 의전이라든지 전력을 어떻게 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현재 149기, 153기 두 명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런 에어쇼를 초청을 했다면 저희도 당연히 나아가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건 미국 방산 전시회 갔던 모습인데 참모총장님을 모시고 가서 방산 전시회에서 저희가 보잉에서 지금 현재 비행기를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공기들 관해서 접견을 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이 우주군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주군의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이분들의 노하우나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F-35 저희 전략자산이죠. 그리고 국방이 해외 출장 하와이 갔던 것도 있지만 아까 해군 가고 싶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항공모함은 공군 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도 해군이 가지고 있는데 국방부에 있으면은 그리고 대외부서에 가면은 공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출장들에도 가게 됩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는 미 항공모함 위에서 리셉션을 들어가는 통역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해외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에어쇼의 해외 출장 그리고 아까 연합훈련이나 파병 같은 것도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호주 피치블랙 그리고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두 번을 격년제로 저희가 공군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이거는 대규모 전투기를 가지고 가는 훈련들이고 당연히 수송기 훈련들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낭만, 군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프랑스 파리 에어쇼는 보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저희 돈 주고 프랑스 가가지고 한가운데서 대단한 정부 인사들을 모시고 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는 돈 받고 가서 통역하면서 시간도 즐기고 있고 UAE 공군본부 UAE 출장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총장님이 가시거나 VIP가 가면은 대통령궁을 비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만 들어가서 투어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출장들은 VIP가 많은 공군일수록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유리하다. 그리고 호주 피치블랙 연합훈련은 호주 한가운데 사막에 공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군에서는 공역이 필수적인 게 전투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저희가 땅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하늘에도 공역을 나눠 놓는데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호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호주 가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데 노을 지는 저 호주의 사막에서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데서 언제 한번 통역을 해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군이니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여기 있는 전성경 중에도 충분히 많이 됐고 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VIP가 아닌 자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처음 38전대 같은 경우는 VIP 자리가 아니고 심지어 대령분을 모시고 있는 자리입니다. 원스타도 아닌데 근데 가운데 보이는 여기 옷 입고 있는 여기가 이정현 중이고 충분히 언론 보도도 많이 된다. 언론 보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시는 분들, 가족분들에게 자랑하기도 좋습니다. 링크 보내주고 나 이런 데 나왔다. 언제 뉴스 타보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느끼는 거는 아 내가 하는 일들이 진짜 무겁고 무게감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가 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 국가의 정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하고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을 했으면 놀아야죠. 저희 공군통역장교가 육군이랑 해군이랑은 비교할 수 없게 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1년에 2번 행사, 당연히 여러분 필참 아닙니다. 당연히 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올 수 있고 안 오고 싶은 사람들은 안 와도 되는 서머밍글 이 여름에 있고 EOI라고 엔드 더 이어 송년회가 이제 연말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30주년 송년회 같은 경우는 정경두 장관님, 박인호 총장님 등을 모시고 전인범 전 사령관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큰 인사분들도 오셔서 같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평생에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분들인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뭐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도 구할 수 있고 이런 네트워킹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공군 통역장교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벌써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이런 귀빈분들 말고도 선배들 중에서도 아마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 아시겠지만 한화그룹 부회장도 공군 통역장교 출신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이슈되는 삼성은 해군으로 갔지만 그런 기업의 총수들 밝히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지금 현역으로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예비역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의 큰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선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충분히 그냥 저 에이피오스 몇 기입니다라고 연락드리면은 다 엄청 친근하게 연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된다면 56기로 지원할 텐데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통역장교의 길은 선발, 교육, 배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선발은 공군 페이지에 학사장교 전용 페이지에 학사 어학 우수자 탭이 있습니다. 거기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런 테크니컬한 건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작성을 하게 되면 공군 작전사령부 연작실 연합작전협조실 주관으로 통번역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합격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신체 검사랑 3번, 4번은 공군 통역장교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사장교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체 검사랑 국민체력백 등 서류 제출을 하시고 공군본부 주관으로 하는 2차 면접까지 합격하시면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공군으로 들어올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선발평가는 11월 8일 토요일 진행 예정이고 입영은 2월 23일 내년이죠. 입영 예정입니다. 공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사장교 특별전형 페이지에서 어학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저희 응시 조건은 토익 950점 이상, 오픽 AM 이상. 당연히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셔서 이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점수는 어쨌든 필요하니까 시험은 미리미리 봐주시고 시험 점수를 못 제출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통역장교가 말하는 그 교육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진주에 내려가서 교육사령부에 입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13주 플러스 마이너스 13주의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는 뭐 각계전투, 유격훈련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친구들이 장교를 안 갔으면은 모를 텐데 장교들은 또 다르게 지휘법 그리고 뭐 스피치도 있고 한 6주 동안은 이제 머리를 쓰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런 훈련을 거쳐서 딱 소위계급장을 달고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임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원래는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이 지금 아마 흡수가 될 것 같아요. 연작실로 교육이 흡수된다면은 연합작전협조실에는 공군 기수에서 거의 뭐 1, 2등 하는 교관들이 항상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중계되고 있고 때문에 디테일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실무에서 쓰는 통역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셀프로 공부하는 것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당연히 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접근이 안 되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육군이랑 해군 통역장교들의 가장 큰 고충이 내가 실무에 던져졌는데 이 용어를 몰라서 내가 혼자 공부를 해야 됐다. 근데 공부는 그걸 해주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 부분들을 다 선별을 해주고 용어, 약어 그리고 설명까지 해주고 통역 피드백까지 13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교관들의 통제 하에 연합훈련을 뛰게 됩니다. 연합훈련을 뛰게 되면 당연히 흔히 말하는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한미 간에 같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통역을 하면서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그 통역 인턴십을 뛰기 때문에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에는 내가 이미 통역에 대한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상태에서 자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무자분들이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받고 온 사람들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부서를 많이 잡고 있는 겁니다. 육군 자리도 있고 해군 자리도 있는데 그런 자리들이 지금도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방부에서 대외부서 있는 자리도 바뀐 자리가 있습니다. 육군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 나 공군 원한다. 그래서 공군 티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공군들이 이 정도로 훈련을 받고 오니까 아 공군은 누가 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기본은 된다라는 인식이 다 있고 저희도 그 정도의 아웃풋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부교육이 중요하다. 디테일적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제가 해군 동기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야 너네 그런 걸 배우고 들어왔냐 나는 혼자 다 배웠었어야 되는데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런 시간들을 한 3, 4개월 정도 배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모두가 다 저희는 가르쳐주고 들어오니까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통역을 배울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통역이랑 군 통역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냥 용어 자체가 다르고 쓰는 것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통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 상황 안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1차 자대는 공군 본부,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뭐 공군 대내 부서죠. 그러니까 공군 예하에 있는 부서들로 가서 공군 통역장교로서 실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1년, 한 번은 1년 반 사이에 봐서 2차 자대인 대외부서 저희가 국방부, 합동참모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별도로 VIP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 자리 외에도 VIP 자리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은 별도로 평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선발해서 가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역을 배우고 자대 배치를 받는다. 두 번째 장점은 2차 자대의 국방부 자리, 합참 자리, 한미연합사령부 자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자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자리들을 가지고 있다. 좋은 자리라는 것은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로 세션을 마치겠는데 Q&A 가기 전에 여러분 저희 공군 통역장교 인스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오픈 채팅방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질문이 한 2-3개 들어왔는데 질문하시면 되겠고 혹은 공식 인스타그램 공군 인스타그램 통해서 DM을 남겨주시면 그것도 성심성의껏 저희가 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 오늘 만약에 질문을 못 하셨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성경 중위를 모시고 그러면 한미 작전의 최전선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 통역장교 전성경 중이고 저는 152기입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공군 에이피오스 인스타그램에 이런 카드 뉴스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NYU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을 해서 연합사 부사령관 통역장교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고 어렸을 때 그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 아역배우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152기로 임관해서 아까 전에 그 임예찬 중위가 얘기했지만 국방어학원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작전 협조실이라는 부서에서 3개월 동안 한 2달 정도 어학장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1차 자대, 2차 자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위 때 바로 첫 자대를 이제 VIP 자리를 오게 된 첫 케이스인데 뭐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로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시면 이제 나중에 공군으로 오시면 이제 이런 임관 사진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관식 날이고 어학원에서 이제 교육받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잠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반장도 했었고 뭐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통역장교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 연합사라는 조직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이걸 준비했는데, 연합사는 한국군이랑 미군이랑 같이 카운터파트로서 배치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사령부입니다. 한 측에서는 국방부 통제를 받고 미측에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기관에서 동시에 저희는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상 실제로 미군의 지휘를 받는 사령부에서 미군의 교리 그리고 한국군의 교리를 동시에 인용하면서 육해공 전 영역 작전까지 꿰뚫어 본 경험은 저는 연합사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제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항상 그 기틀이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미군 교리랑 한국군 교리가 다른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가운데서 미리게이트 하는 역할을 이제 연합사에서 하고, 또 사실 전시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그 전쟁을 지휘하게 되는데, 따라서 사령관은 미군 포스타, 부사령관은 한국군 포스타가 현재 보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미래연합사라는 조직으로 이게 개편이 되게 되면 한 측이 사령관, 미측이 부사령관으로 이제 한 측이 연합사 안에서 이제 있는 한 측의 최고 장성이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연합사의 한국군을 대표하시는 육군 포스타 부사령관님 전담 통역장교로서 군복무랑 대학원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모든 VIP 자리가 마찬가지겠지만 한 분을 오로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모든 생각이 동기화가 돼야 되고, 이분이 읽으시는 책을 저도 참고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VIP 자리의 아주 큰 장점은 단순히 어떤 뭐 20대 또는 30대 수준에 머물렀던 그런 마인드셋이 이 포스타라는 군사 최고 지휘관에 맞춰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VIP 자대의 장점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 네, 제가 올해 6월에 이제 중위 진급을 했는데, 저희 부사령관님께서 직접 중위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사실 중위 진급을 하게 되면은 통상 이제 뭐 중령님 아니면은 높으면 대령님께서 진급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진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VIP 통역장교는 그 모시는 지휘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게 좀 감사하게도 해주셨고, 또 이제 어머님도 모셔서 실제로 이거 정복의 계급장을 직접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사령관님도 제 진급식 하시면서 내가 중위 진급을 중령 이후로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되게 뜻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모든 VIP 통역장교들은 아마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소위 때 언론에 나왔던 사진인데, 아까 전에 이제 임예찬 중위가 보여줬던 이제 여러 사진들에서도 뭐 기사 보도나 언론 보도가 되는 거를 봤겠지만, 그 통역장교로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에 박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느끼는 희열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지인들이 이렇게 뭐 인스타 릴스나 뭐 기사 그 링크를 보여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연합사령관님, 그 미군 포스타 아까 말했던 저희 연합사령관님이시고, 연합사령관 통역관, 그리고 전 합참의장님이시고, 뒤에 이제 있는 공군 중위가 전 합참의장 통역장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잘렸는데 저희 부사령관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자, VIP 통역장교의 몇 가지 모습들을 좀 담아봤는데, 먼저 여기 맨 위에 있는 사진 보면 항상 부관님 그리고 경호팀이랑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번 이 포스타를 모시면서 같이 돌아다니는 수행팀과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실상 이분들이 나중에 군에서 더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관급 장교 또는 조금 초급 장교 레벨부터 정말 친해져서 이제 나중에 더 좋은 네트워크로 이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미군들 앞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상 동시 통역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VIP 통역 장교는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스크립트 없이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급박하게 이제 통역을 아무 자료도 없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모습을 좀 담아봤고, 여기는 저희 수행팀, 경호팀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사진 보시면은 제가
그 연합훈련 이제 FSUFS라는 걸 여러분이 통역장교로 들어오시게 되면 무조건 그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 연합훈련 때 제 생일이 겹쳐서 벙커 안에서 이제 생일 축하를 받았었던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경험도 있었고 또 항상 헬기를 타고 다닌다.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평균적으로 2-3번 정도는 항상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VIP 통역장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제 감사한 기회인 것 같고 또 만약에 만찬을 하시게 되면 이런 약 최고급 의전을 항상 경험할 수 있다. 물론 그 대상이 통역장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들 또 의전이나 아니면 그런 외교적인 배려 그런 태도들을 좀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사실 어느 군을 가던 간에 행사 통역은 자주 할 텐데 VIP 통역장교의 장점은 제가 모시는 분이 4스타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2스타, 1스타 장군님들 한미 포함께서 되게 잘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군 2스타 연합사 작참부장 테일러 장군이랑도 이렇게 따로 사진도 찍고 또 이런 만찬에 그 초대가 돼서 사실상 통역장교는 그 뒷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통역장교도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테이블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여기 마이크 잡고 그 저기 토스트 통역했던 현장인데 이런 또 모습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은데 에이피오스 인스타그램 그 카드 뉴스를 보면 제가 통역장교로서의 생활이 약간 연금술 같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사유는 통역이 항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뭐 연금술사들도 완벽히 그걸 금으로 바꾸는 데 실패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학이라는 그 분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통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100% 무슨 챗 GPT가 하듯이 바로바로 순간적으로 나올 수 없지만 그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역장교들 개인이 배우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외교적 배려의 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복무를 하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역장교를 하다 보면 기억의 그 휘발도가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짧게 그 바로바로 통역을 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통역장교를 어느 군을 가던 간에 좀 항상 모든 순간을 잘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3년이 정말 휘발되어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군 생활의 관성은 전역 후에도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 통역장교를 오게 되면 정말 군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 VIP들을 모시게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모시고 항상 이제 대기하고 그 다른 통역장교보다 빡세게 군 생활을 한 게 전역 후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VIP 통역장교 했던 선배들은 전역 후에도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그 관성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군 통역장교를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실 제 그 후임 대상 기수이기도 해서 네, 좀 잘하는 분 제 후임으로 선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아닐 수도 있고 뭐 그 대상 기수 안에는 있으니까 변수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